안녕하세요, 노을곰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장세 한번 볼까요? 네, 오늘 금요일 장세 아직 횡보 중에 있네요.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며칠째 이렇게 횡보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장세에 대해서 뭐 딱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보면은 전부 다 횡보 중이고, 그나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제 코인들이 많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세는 큰 뭔가 이슈거리는 없고요. 오늘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말씀드리면 46.55%, 네, 어제하고 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도 한 4%네요. 어제보다 한 0.5%포인트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뭐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발트 코인들, 알트코인들이 상패가 될 거냐. 네, 이런 그 유의 종목 지정된 것처럼 코인원이나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서 내가 가진 코인들이 상패가 될 것이냐,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진짜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좀 살아남을 것이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들 되게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제 채널을 좀 초반부터 봐오신 분들은 이게 자발트 코인을 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제 채널들의 신규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발트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시거든요. 이제 어떤 코인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코인이 괜찮겠느냐, 상패되지는 않겠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이제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플립사이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그 각각의 코인들의 랭킹을 매겨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코인의 어떤 가치를 볼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이 코인마켓캡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코인마켓캡 사이트는 단순히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순위를 나눠 놓은 그런 사이트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코인이라는 게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개발이 어느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는 반영을 하지 않거든요. 이 코인마켓캡은 단순히 시가총액만 따진다. 그런데 이 플립사이드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켓캡, 그러니까 시가총액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개발진이 얼마나 활발하게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로 랭킹을 매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오죠. 보면은 여기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있는데 이 S등급, 그 다음에 A등급, 네, 그리고 B등급, 그리고 뭐 C등급, 뭐 이렇게 나눠져서 있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뭐 D등급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코인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 그래도 100위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위권까지는. 그리고 50위권까지는 진짜 훌륭하다, 괜찮다, 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체 코인 개수가 지금 몇 개예요? 전체 코인 개수가
지금 이 플립사이드 크립토에 등록이 되어 있는 코인 개수가 44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447개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코인 마켓캡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코인 개수는 몇 개입니까? 15,000개입니다. 15,000개 중에 100위권 안에 들었다라는 거는 어쨌든 전체 코인 시장에서 1%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전체 코인들 중에 99%는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나와 있는 이 랭킹으로 따졌을 때 100위권까지면은 1%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위권 내에 있는 코인들만 가지고 있고, 웬만한 코인들은 거의 다 20위권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메이저 코인 투자를 하실 때, 제가 항상 메이저 코인 투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메이저 코인 투자하실 때 이 순위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더리움도 갖고 있고 카르다노 갖고 있고요. 1, 2위죠. 사이좋게. 그리고 스텔라루멘 6위에 있는 스텔라루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11위에 올라와 있네요. 비트코인은 왜 11위밖에 안 될까요? 어떤 개발이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기능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11위권으로 내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오스 코인, 그 다음에 트론 코인 18위, 그리고 또 있을까요? 비트코인 캐시 25위,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26위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또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50위권 안에는 그렇게 있네요. 네, 그렇게 갖고 있고, XRP가 안 보입니다. XRP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XRP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731점이네요. B등급 741점. 네, 한 요정도 있겠네요. 55위에 머물러 있네요. 네, 이렇게 내가 가진 코인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뉴스 소식 전달해 드릴 텐데요. 뉴스 소식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1000명이 이제 임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구독을 더 해주시면 제가 1000명 생방송도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 있으니까 많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많은 좋은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뉴스부터, 파라과이 의원 비트코인 관련 법안 7월에 제출하겠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얼마 전에 이 중앙아메리카의 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화폐로 하겠다라는 이제 파격적인 그런 발표를 하고 나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미의 파라과이 공화국의 이제 까를리토스 레할라 의원이 파라과이에서는 7월에 비트코인에 관한 법률이 입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통과가 될지 아니면 통과가 되지 않을지는 아직 모르죠. 네. 그런데 어떤 또 내용들이 있냐면은 파라과이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이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루포 싱코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이 기업이 18일 운영하는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칠리즈, 시바이누 4개 종목에 대한 결제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라과이 안에서도 뭐 정재계에서 모두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엘살바도르의 영향을 받은 곳이 이 파라과이뿐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인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 그리고 파나마 이런 나라들도 중미 정치인들도 비트코인 도입이나 합법화에 동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엘살바도르의 어떤 그 암호화폐 법정 통화 그 선정 그런 결과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잘 이제 돼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남는다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은 없어지진 않는다. 절대로 망하거나 없어질 분위기는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스페인은행 BBVA라는 그 스페인은행에서 스위스의 개인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거래 앱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은행권에서 어떤 건 움직임이 있느냐.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 BBVA라는 이 스페인 은행이 되게 작은 그냥 중소형 어떤 은행이 아니라 스페인 안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에요. 두 번째로 큰 은행. 근데 이 은행들이 왜 이렇게 하나둘 그 커스터디 서비스며 막 이렇게 보관 서비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시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은행들은 보통 어떤 업무를 하죠? 은행들은 어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화폐들을 통용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또 대출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도 챙기고 어떤 이자도 주고 다양한 이제 금융 관련된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가 그러면 왜 그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느냐를 봤을 때 이제 이 은행들도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스스로 아는 겁니다. 이 통화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그런 법정화폐 외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있는 암호화폐나 암호자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새로 나오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분야, 새로운 금융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한 해라도 빨리 진출을 해야 은행들도 살아남는다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은행은 이제 개인 고객들이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혁신적인 금융 자산을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죠. 네, 원래 기존에는 전통적인 금융 자산만 했는데 이젠 혁신적인 금융 자산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은행들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고 보면은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 앱, 얘네들이 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그 앱에서는 비트코인을 유로, USD, 달러 이런 걸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동성 자산이 암호화폐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창구가 하나 생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뉴스 하나 전해드리고요. 네, 세 번째 뉴스. 구겐하임 CIO 암호화폐가 미래의 패러다임을 대표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벌 자산관리 전문 투자회사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 CIO죠. 이 사람이 암호화폐는 미래의 패러다임을 대표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지속적인 가격 변동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변동성은 계속해서 있을 거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의견을 한 번에 냅니다. 암호화폐는 거품이다.
거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암호화폐를 네덜란드 튤립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제외를 시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거기서 생존한 암호화폐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냈으나 그 암호화폐라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메이저 코인에 투자하십시오 라고 항상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자, 금융 컨설팅 회사 에델만 설립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약 150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자산 클래스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50년 만에 나온 새로운 암호화폐, 새로운 화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새롭고 다른 자산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금시장 이후로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적인 자산 클래스는 없었다. 그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투자 시장이 희소하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약 150년 만에 등장한 진정한 투자처다. 그렇죠? 150년 만에 등장한 새롭게 돈을 벌 수 있는 노다지 시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시장은 계속합니다. 다음 뉴스. 그레이스케일에서 새로운 13개 암호화폐 투자 상품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죠. 뭐 그레이스케일은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더리움,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파일코인도 있고, 호라이젠, 라이브피어, 라이트코인, 스텔라루멘, 지캐시, 뭐 이런 코인들의 그 투자 상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뭘 또 새로 내려고 합니까? 코인 중에 1인치, 벤코르, 커브, 인터넷 컴퓨터, 카바, 카이버 네트워크, 루프링, 니어 프로토콜, 폴리곤, 렌, 솔라나, 유니버셜 마켓 액세스, 그 다음에 제로엑스, 이렇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고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인을 제가 뭐 추천을 드리거나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사실 제가 메이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네. 근데 이 코인들도 얼마든지 뭐 메이저로 올라올 수는 있죠. 네,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요 금융지수 MSCI 암호화폐 지수의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MSCI라는 이 인덱스 프로바이더가 그 암호화폐 지수의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제가 그 한참 전 영상에서 S&P 다우존스하고 막 이런 인덱스 지수를 제공해주는 이런 회사들이 암호화폐 관련 지수를 제공한다라는 뉴스를 전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그 회사들이 이 암호화폐 지수를 제공을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된다라는 그런 소식이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된 이 투자 관련된 그런 회사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들과 기업에서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시장은 없어질 리가 없죠. 네,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영상 밑에 제 메일 주소를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